안녕하세요. 김강민 교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유치 제안서를 좀 봤죠. 이제 G20 유치 제안서를 봤고, 또 G20이 어떤 행사인가를 좀 볼 수 있는 곳도 있었어요. 그런 자료를 보셨으면 아마 G20이 어떤 건지도 알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업 파트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컨벤션 기획 실무의 관광 수송 및 의전 계획, 그리고 그 의전 계획 중에 뭐 관광 계획, 수송 계획, 그리고 이전 및 공항 연적 계획까지도 이렇게 세 절로 나뉘어서 여러분들 좀 하게 될 거고요. 또 그거 외에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 유치 계획서를 봤으니까 개최 지원 계획서, 당시 G20 재무장관 회의를 정상회의는 아니고 부산에서는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 재무장관 회의를 부산시에서 어떻게 개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계획서를 당시에 제가 부산시에 파견을 나가면서 적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치 계획서는 받고, 그리고 제안서 두 개, 일종의, 그리고 개최 계획서를 한 번 더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두 파트로 나뉘어져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는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광, 수송 및 의전 계획. 먼저 컨벤션의 관광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컨벤션 관광의 유형과 사례를 파악하고, 그리고 수송 업무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의전과 의전 범위, 또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89 보면 컨벤션 관광의 이해 부분에서 컨벤션에서 관광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 컨벤션에서의 관광은 메인이라기보다 회의에 함께 참가자들의 등록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도시 브랜드, 또 국가 브랜드를 구축하는 굉장히 유용한 홍보 마케팅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프로그램은 주최국의 문화, 역사, 매력 관광물 이런 것들을 컨벤션 주제에 관련된 기업체의 실사도 있고요. 또 이런 보면 뭐라 그래야죠?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컨벤션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사회에 명망이 있는 인사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참석자들에게 부산의 여러 가지 문화나 선진화된 시설, 또 관광 매력물들을 통해서 국가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죠. 그리고 컨벤션 관광 프로그램의 분류를 한번 보시면 크게는 사전 관광, 이게 프리 컨그레스 투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후 관광, 포스트라고 하죠. 포스트 컨그레스 투어 이렇게 크게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대회 중 관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그 다음에 사후 관광, 아니면 대회 중 관광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전 관광은 크게 컨벤션 개최 전에 진행되는 관광이고 보통 1박 2일 정도 진행이 돼요. 사전 관광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미리 이 컨벤션 개최지를 선택하기 전에 실사단이 와서 사전 관광을 하는 게 또 있고요. 인스펙션처럼. 그리고 컨벤션 2, 3일 전에 들어와서 사전에 관광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사전 관광은 이렇게 미리 컨벤션 개최지를 선택하기 전에 그런 실사단이 선택할 수 있는 주최자의 실사단이 선택하는 그런 사전 관광이 있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 빨리 좀 들어온 이제 컨벤션 참가자가 하는 그런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관광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일 코스로 그렇게 개최지 근거리에서 선정을 합니다. 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동양이나 우리나라에서 쉽게 생각하는 관광의 개념이 차를 타면 우리는 무조건 뭐 1시간 이상 가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외국에 실제로 컨벤션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한 번 갈 때 4시간도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거리가 긴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도 우리나라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해외에 있는 전체적인 관광의 시선을 보고 두세 시간쯤 가도 되는 거리나 이런 것들도 모두 우리가 거점이라 생각하고 우리 부산이 많은 프로그램을 응용하고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획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참가자 및 동반자, 그리고 비용은 회의 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참가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은
사후 관광이 있습니다. 포스트 컨그레스 투어라고 해서 회의가 컨벤션 종료 후 이틀이나 3일, 뭐 4일 코스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고생한 어떤 관광 자에 의해서 관광자가 아니라 컨벤션 참가자들에게 이런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가자에게 참가자가 비용을 부담을 하고,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참가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사실 회의가 모두 끝나고 일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사전 관광보다 훨씬 선호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개최지에서 꼭 뭐 근거리가 아니고 개최지에서 좀 떨어진 곳을 가기도 해요.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개최를 하게 되면 이제 행사가 끝난 후 4일 정도 시간이 있다면 제주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이렇게 다시 뭐 서울에서 비행기 아웃을 해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4일 정도가 있으면 부산에서도 일본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원거리를 많이 선호를 하죠. 하지만 근거리 같은 경우에 좀 부담이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전 관광을 하게 되면 회의가 오픈되기 전까지 무조건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전 관광보다 사후 관광이 많이 선호되기도 합니다. 마음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참가자 및 동반자, 그리고 참가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 관광, 이게 데일리 투어가 있고요. 그러고 그 나머지의 테크니컬 뭐 비지트 투어 이런 게 있는데, 중간에 있는 익스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뭐 많이 선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데일리 투어는 참가자들이 일정에 맞게 선택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프데이라고, 그게 반일 관광이 있고 풀데이라고 해서 일일 관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일 관광은 여러분들 들어가도 어떤 건지 알겠죠. 오전이나 오후 그 시간을 제약으로 시내 관광 위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풀데이 투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조식, 중식, 뭐 석식 이런 개체 도시의 어떤 근거리까지 모두 관광이 가능한 형태로 하루를 다 비우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또 나이트 투어도 있어요. 공식 일정이 없는 그 행사를 마치고 난 시간대에 야경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밤에 즐길 수 있는 어떤 문화, 뭐 술 같은 경우도 괜찮고, 이런 것들을 좀 개체 도시의 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부산이나 우리 한국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런 나이트 투어만큼 우리나라처럼 활발하게 된 곳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24시간 오픈한 그런 카페, 그리고 24시간, 24시간 오픈되는 술집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서면에나 우리 부산만 가봐도, 서면 또는 이태원만 가봐도 새벽에 모두 불이 다 켜져 있어요. 펍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이색적인 투어를 즐길 수가 있다, 이런 게 있고, 익스큐전 같은 경우에는 투어는 모든 컨벤션에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사실 뭐 참가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회의의 중간 일정 중에 개최가 되기도 하고, 또 참가자들 간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뭐 소개를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다른 거와 다른 건 뭐냐면 사실 뭐 공식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최자 또는 동반자 부담을 하게 되는, 비용 부담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있고요. 테크니컬 투어, 이거는 비짓 뭐냐면 산업 시찰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일반 관광이 아니고 그 나라의 어떤 경제력 아니면 현장 답사의 개념을 띠고 있어서, 또 이런 사업장 등을 방문해서 개최 지역의 관련 산업의 현황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는 뭐가 있죠? 르노 삼성이 있죠. 그런 곳에 할 수 있는 산업 시찰 투어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전 관광, 사후 관광, 대중 관광으로 나뉜다.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 관광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은 어떻게 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관광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요. 이런 관광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전 답사를 합니다. 사전 답사를 하게 되면서 시간도 체크를 하고, 어떻게 차가 막히고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오는지, 아니면 이거를 셔틀버스를 태워줘야 될지, 아니면 사전 답사를 하는 경우에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코스인지 아닌지,
아니면 무슬림들이 싫어하는 코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사전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관광 프로그램의 세부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관광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어떤 뭐 공식 여행사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도 돼요. 하지만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호텔 어레인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공식 여행사나 숙박 관련, 숙박 관광 프로그램 관련 전문 어떤 여행사에게 맡겨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관광 프로그램 세부 확정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확정 및 가격 협의, 그리고 가이드 및 차량 수배, 그리고 코스, 식사 등 일정을 확인해서 관광 사전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게 언제 받냐? 이것도 투타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먼저 우리 사전 등록할 때 이런 관광 프로그램 오픈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현장 등록할 때도 관광 사전 신청 접수를 받고요. 그리고 한 3번 정도 받는데 이게 마치기, 행사가 끝나기 뭐 이틀 전 이런 부분에서도 사전 등록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시기가 됐을 때 관광 프로그램을 현장 운영을 통해서 그렇게 실제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프로그램에는 안내 데스크 운영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안내 요원이나 교육 배치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있고요. 다음은 동반자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흔히 말하는 솔로이기 때문에, 싱글이기 때문에 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낄 거예요. 하지만 동반자가 실제로 있고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뭐한 9박 10일 하는 회의도 있는데 이럴 때는 가족들하고 못 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반자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회의를 하는 동안 기다리는 동반자를 위한 공식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대부분은 여성과 아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회의 프로그램 중에 환영연이나 아니면 엑스큐전 같은 경우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회의 프로그램에는 참석할 수 없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동반자는 이런 공식 회의 프로그램에는 참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은 개최 지역의 문화체험이나 관광으로 보통 구성이 되고, 요즘에는 쇼핑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면 컨벤션 참가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선물을 못 사와요. 굉장히 빡빡한 일정 때문에, 그리고 마치고 나면 늦기 때문에 이런 개최 지역의 문화체험이나 관광으로 구성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으로 여러 가지 그게 없습니다. 쇼핑이 많이 없습니다. 옷을 좀 바꿔 입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동반자 프로그램은 어쨌든 체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참가자들의 호응도 굉장히 높죠.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아니면 뭐 부모님을 따라서 컨벤션을 참가를 했다. 그 컨벤션에 참가를 했는데 부모님이 참가를 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들 뭘 했으면 좋겠어요? 호텔에서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벤션 주최 측에서 만든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참가를 하면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은 참가자들의 호응력이나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높은 반응, 그리고 높은 만족을 가지고 있다. 자, 다음은 수송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페이지 195에 보면 컨벤션에서의 다양한 수송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시는 그런 수송은 어떤 건가요? 저는 사실 철도를 많이 좋아합니다. 기차를 많이 좋아하는 게, 저는 유럽에서도 예전에 여행을 다닐 때 기차로 다 다녔거든요. 기차를 이용해서 다녔고, 그 기차만의 특유의 어떤 느낌이 있어요. 기차 여행의 특유의 느낌이 있고, 지금도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지만 출장 갈 때 대부분은 기차를 타고 가는 편입니다. KTX나 SRT. 워낙 빠르기 때문에 좀 옛날만큼의 감성은 느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컨벤션의 다양한 수송 형태 중에 좋아하는 꼽으라면 1번 철도, 2번 해상로입니다. 3번이 비행기예요.
자동차 여행도 좋긴 하지만 이제는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피곤해서 도저히 타긴 힘들고 실질적으로 컨벤션에서 여러분들 참가를 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수송 형태는 어떤 게 될까요? 그렇겠죠. 가장 선호하는 수송 형태는 가장 편안한 게 되겠죠. 왜냐면 이미 요독으로 인해서 굉장히 함이 가미되어 있는데 또 접근성이나 또 교통편까지 불편하게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의 수송 형태는 대부분이 셔틀버스 아니면 뭐 VIP 의전 차량으로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그거는 사실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우리가 알만한 좀 대형 회의들은 대부분이 다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교통 통제를 하거나 그렇게 뭐 인도를 받아서 행사장까지 그 공항이나 아니면 뭐 철도역이나 굉장히 그런 곳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교통 통제를 통해서 보통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도 수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단거리이고 차가 막히지 않으며 의전 부분이 간편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볼게요. 컨벤션 수송의 구분이라는 걸 1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입국 수송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입국 수송은 참가자 입국 일정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접 요원 교육 및 배치 공항인데 공항으로 나왔어요. 공항인데 공항으로 나왔고 이것도 오타 났네요. 그 다음에 참가자 영접 숙소별 노선 탑승 안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통은 참가자 입국 일정을 파악하는 거는 어떤 나라에서 누가 오고 VIP는 누군가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 요원 교육도 VIP가 왔을 때나 아니면 국제회의지 참가자가 왔을 때 어떻게 행사장까지 가야 되는지 아니면 셔틀은 어디서 타는지 아니면 뭐 차량으로 의존을 할 거면 몇 번 차량에 VIP들이 타는지 내리는지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합니다. 참가자 입국 일정을 파악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여기에 공항에 안내 데스크 별도에 설치를 해요. 부스를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음향 조율 세계 대회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에 있는 부스 이름이 적힌 별도의 공간을 공항 안내 데스크 옆에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잘 보이게끔 컨벤션 참가자 이쪽으로 오라는 표시와 함께 실질적으로 이게 참가자 입국 일정을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느 나라에서 오시는지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통역원을 어느 나라 사람을 보낼지를 미리 파악해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파악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항 안내 데스크가 설치되면 참가자 영접 수송을 준비를 한다. 그리고 숙소별 노선이나 뭐 몇 번 정도를 타고 가면 몇 분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분류를 해주게 됩니다. 입국 수송은 이렇게 되고 회의장에서 호텔 수송은 먼저 참가자 투숙 현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어디 호텔에 파라다이스 호텔 아니면 조선 호텔 아니면 서민의 롯데 호텔 뭐 기타 뭐 라발스 호텔 영도의 라발스 호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동선이 파악되어 있으면 참가자 투숙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회의장 호텔 셔틀 계획을 씁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을 기록해줘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제일 먼저 올 곳이 영도의 라발스 호텔에 내려주고 그 다음에 센텀에 있는 센텀 호텔을 들렀다가 파라다이스 호텔이랑 조선 호텔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선의 이동 시간이랑 코스를 분명히 좀 파악을 해서 셔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런 차량 확보를 하고 몇 대 정도가 필요한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참가자가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들어온 게 500명이다. 그럼 셔틀버스 몇 대 필요할까요? 45인승. 여러분들 한 10대 정도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닙니다. 엑스트라 버전으로 해서 참가자들의 투숙자나 파악이나 들어오는 시간대를 계산해서 충분히 뭐 한 20대로도 가능합니다. 그 20대를 계속 돌리는 거지 셔틀을. 왜냐면 30분에 한 번씩 태우면 되니까. 모든 사람이 한 시간대 동시간대 우리나라 들어오진 않거든요. 각 국가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국가별 타임이나 아니면 사전에 몇 시 정도의 비행기를 예약하면 된다고 오히려 우리 쪽에서 오더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참가자가 1000명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하여튼 차량 확보도 그렇고 시간 배정을 잘 해서 셔틀을 잘 돌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45인승 버스가 그 사람 명수만큼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확보나 여러 가지 시간 배정, 이런 참가자 수송을 굉장히 면밀하게 잘 짜야 된다. 보통은 이렇게 참가자 수송을 짤 때는 버스 같은 경우 특히 렌탈 회사가 있어요. 부산에 여러 가지 세부산 투어라는 것도 있고 또 굿타임 렌터카 이런 것에서 보면 컨벤션 전문으로 하는 이런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를 주차를 할 곳이라든지 아니면 노선 계획들을 행사마다 다 짰던 어떤 그런 현황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문가는 전문가에게 대략 큰 틀만 잡고 있고 정보를 잘 전달해주면 여기서 기획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부대 행사장 수송입니다. 부대 행사장이 사실 컨벤션 센터에서 컨벤션 센터는 문제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호텔에 있다 부대 행사장 우리가 부대 행사장 했죠. 리셉션 파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부대 행사장 수송이 컨벤션 센터에 있지 않고 인근에 있던 뭐 어떤 뮤지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야외 어떤 뭐 잔디밭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부대 행사장 장소가 확정되면 행사 참석 인원을 파악해서 차량 운행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한 번에 이동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운행 계획을 최대한 근거리에 있는 위치를 잡고 거기에 셔틀버스를 한 번에 많이 돌리는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집결 장소라든지 시간 공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VIP 수송이 남았는데 VIP 수송은 특히 VIP 명단하고 일정을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차량 확보 및 배정을 하는데 차량 확보는 사실 세단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VIP들은 타서 굉장히 편안하고 또 나머지 일이나 어떤 논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제공해주는 의미로 아주 승차감이 좋은 뭐 세단을 보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항 염정 및 차량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보통 VIP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 보게 되면 VIP실이 따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역에도 마찬가지고요. 김해 공항에도 VIP 의전실이 따로 있고 거기서 자그마한 회의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음료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VIP가 나오는 통로가 따로고 그 통로를 통해서 VIP 의전실을 통해 또 VIP들만 차를 댈 수 있는 외곽 주차장이 있어요. 그쪽에 차를 타고 바로 행사장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동선으로 VIP 수송은 되어 있죠. 이것이 수송 업무에서 큰 범위 내에서 컨벤션 수송 업무고요. 그 다음에 201쪽에 넘기면 수송 업무 운영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송의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수립을 했으면 실제로 이 계획이 현실과 협당한지 안 한지를 보기 위해서 행사장 현지 답사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현지에 있는 수송업체별 계약을 해요. 왜냐면 그 현지에 있는 숙소를 하는 게 좋지 좀 멀리 떨어진 분에게서 하게 되면 시간도 잘 안 맞고 버스비도 심지어 기름값이 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싸기 때문에 무조건 가까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수송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종합 계획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디에서 집결하고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에 사람들이 한두 시간 정도 체험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주차를 하고 그리고 몇 시에 다시 데리러 오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어떤 수송 세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동선이랑 수송 계획이랑 시간이 다 짰죠, 참가자랑. 그러면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요. 특히 경찰청에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경찰서 및 행사장 주차장 확보를 해놓습니다. 왜냐면 이건 외국의 국빈이기 때문에 사실 버스를 가까운 데 좀 세워놓을 수가 있죠. 그 버스를 가까운 데 세워놓을 수가 있는데 그 세워놓는 곳이 카메라가 찍히는 곳이면 괜히 국제회의 참가자들을 우리 부산에 될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스티커가 발부가 되는 거죠. 그거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러 가지 해당 경찰서나 행사장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게시물을 부착하는 거예요. 이 현수막 행사 차량 게시물을 어디에 하냐면 버스 같은 경우에 랩핑도 많이 하고 현수막도 많이 합니다. 랩핑은 당연히 비용이 좀 더 비쌀 거고 거기 현수막은 좀 가격이 좀 저렴하지만 퀄리티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 떨어지긴 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입국자 수송을 도와줘야 됩니다. 입국자 수송을
저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만 명이 한 번에 한 3개 정도의 게이트를 통과하려면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한 2,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사전에 어떤 VIP들이 인증을 받아왔던 그런 어떤 서류들만 있으면, 입국자 수송은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수송 안내 요원, 행사장 배치, 셔틀버스 운행,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마지막으로 출구 교통백 안내 및 용송, 업체별 정산. 이건 뭐냐면 마지막 갈 때까지 우리가 잘 챙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챙겨주고 업체별로 정산을 끝낸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통 수송 업무가 짜여진다. 여기에서 큰 틀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공무원이든 기업체든 뭐 협회든 학회든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 이전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독특한 뭐 의정 기획이 있거든요. 그 이정 기획이 컨벤션인들의 수송이나 아니면 뭐 챙겨주는 거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스탠다드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관광 수송 및 의전 기획에서 의전 및 공항 요청 계획이 굉장히 이번에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 하시면서 파악하시면 됩니다.